한일 갈등이 총선에 유리하다. 이 여당의 싱크탱크의 보고서 후폭풍이 참 큽니다. 그런데 그 내용 말고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답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어떤 맥락에서 요구하신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발표한 게 다예요. 이해를 못하시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연구원 명의로 나온 보고서인데 연구원 입장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사전에 그 보고서 내용은 그러면 검토를 못 하신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기자들이 이제 수차례 질문을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과 어떤 취지였냐라는데, 물론 어제 문자로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뭔가 답변은 좀 불성실해 보이는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죠. 어쨌든 본인이 책임졌던 연구원의 보고서가 어쨌든 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인지상정적으로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마 양정철 원장은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제가 양정철 원장이라면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지? 이게 사실 대외비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의원들 중에 누구 한 군데에서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온 겁니다. 의원과 그 취재한 기자와의 관계상 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이제 대외비 문건이 밖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보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양정철 원장이 이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서훈 국정원장과 회동 때도 그때도 아니 어떻게 양정철 원장이 오늘 서훈 국정원장 만나는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렇게 따로 붙어서 사진을 찍었지라는 것들. 물론 그 언론사는 양정철 원장을 잘 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뭔가 양정철 원장을 조금 견제하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흐름들 속에서 예전에 그 서훈 국정원장과 회동 사실 또 이 민주연구원 보고서였던 보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양정철 원장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굉장히 또 신경을 쓰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 어차피 민주연구원은 내년 총선 공천과 전략을 책임지는 전초 기지니까요. 글쎄 저 정도 질문은 기자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답변도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배종찬 소장님. 그런데 이 지금 문제 논란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그 여론조사 있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왜 우리 걸 무단으로 인용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아주 난감하네. 왜냐하면 양정철 원장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조사기관도 아주 난망한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여당의 정책 연구기관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꼬리표를 지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여당의 인식이죠. 저게 여당 정책연구원에 나온 보고서인데 과연 그렇다면은 여당이 저는 인식을 하고 있나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일 관계가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서 다른 경제적인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면 오히려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부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가 떡하니 이렇게 나와버리면 정부가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 대응 동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사기관은 보안이 생명이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는 그동안 중립적인 하나의 참고 자료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여론조사를 내가 어떻게 믿어? 또 한 번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는 일제히 양정철 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민주연구원이 아니라 민중선동연구원입니까? 무책임을 넘어서 간교한 집권 세력입니다. 저는 양정철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나오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배째들일까요? 노무현 정권에서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의 비서관이었던 양정철은 그 문체부 차관과 이야기하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배째들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싱크탱크 핵심자로 있는 겁니다. 저희가 글씨로도 준비했어요. 황교안 대표 매국적 전국 전략이다. 민중선고연구원장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 밀정 영화까지 얘기하고. 이재명 차장. 이 여당, 보수 야당의 의견에 이재명 차장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일 무역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자, 친일이나 반일이나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막 몰아쳤던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 자, 이게 지금 어쨌든 해법을 내놔야 할 여건이 오히려 국민들 선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계속 있었던 거죠. 특히나 야당에서 이제 그런 비판을 계속 해왔던 건데 그러면서 계속 저희도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의도가 뭐냐? 설마 했던 거죠. 모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 보고서가 결국은 한일 갈등이 오히려 총선에 유리하다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일 무역 갈등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인데 그것을 총선 전략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더 짙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는 밀정의 염석진을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염석진이 결국은 뭐 광복군의 사령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밀정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이제 의구심까지 들게 만드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염석진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밀정이 됐냐 물어봤더니 해방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정권 유지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국가 유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파국을 어떻게 넘냐는 문제인데 좀 더 물론 이제 총선 중요하고 당연히 대선 중요하고 정권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할 수 없지만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여권에서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논란의 핵심은 한일 갈등이 총선의 호재라는 집권 민주당의 생각일 텐데요. 하지만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글쎄요, 이게 뭐 너무 확대 해석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연구원에서 자체 여론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들한테 보낼 정도로 대단한 보고서도 아닌 너무 저는 수준 이하의 보고서다. 굉장히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를 마치 당리당략처럼 이용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그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뭐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물러나야 될 각 정당 대표들도 많이 있죠. 일하는 소가 매를 맞죠. 지나치게 과도하다. 그리고 보고서가 수준 이하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종대 국장. 글쎄요. 이런 여당의 말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 저게 128명의 의원한테 보낸 거잖아요. 저게 유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너무 아마추어였습니다. 대위 주의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 내용을 자기들끼리는 아마 의원들끼리는 내년 총선까지 이거를 잘 활용해서 강대강 대치를 일본과 하더라도 괜찮겠다. 오히려 총선에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베가 했던 짓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더라도 한국을 강대강으로 몰아붙여야만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이 똑같이 따라서 한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강제징용은 우리가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나 아니면은 그다음 또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나 보편적인 우리 그 진리에서 보면은 당연히 일본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다만 그것이 뭐 어떤 소급 입법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의 집권당을 똑같이 따라서 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 주제 정리해 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 여기 있는 주제만큼 정말 입지 좁아지는 문의 남자 양정철 원장이 이런 정도의 파문이면 당분간 일선 후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선 후퇴, 어쨌든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뭐 일선 후퇴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근데 후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실은 양정철 원장이 이제 원장을 되면서 지금 원외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거리감은 굉장히 가깝다고 하지만 배지를 달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부원장들을 사실은 현역 의원들을 이제 부원장으로 배치하고 민주원장을 그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구조로 봤을 때도 이미 민주연구원장 될 때부터 양정철 원장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는 뭐 다 예측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여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문제로 양정철 원장을 경질할까? 양정철 원장이 그만둘까? 마땅히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만둘까 양정철 원장 스스로 아니면 당에서 정리를 할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